샤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5월 27일, 5월 27일 수요일이네요. 네, 5월 27일 수요일. 오늘 다들 아침 잘 보내고 계실까요? 네, 아침이 아니라 네, 어딘가에선 아닐 수도 있겠죠. 네? 뭘요? 뭘 고해성사해요? 오자마자 어제 술안주로 염소고기를 먹었어요. 아, 괜찮아요. 신호도 요새 하루에 한 번씩 염소 치즈를 먹고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염소 버스에서 사는 거죠. 몸보신 하셨네. 그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몸에 양기도 돌게 해주고. 네. 오프닝 멘트는 그래도 마주쳐야겠죠? 네. 분주한 아침을 보내고 계시는 노능이 여러분. 네. 아니면은 여유로운 아침을 보내고 계실 노능이 여러분. 그리고 어딘가에서 바쁘게 하루를 이미 살아가고 계실 노능이 여러분들까지 네. 잘 계시죠? 몸보신 네, 몸보신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신호는. 아, 어제 다시 보기를 안 올리고 자버렸네. 직후에는 생각보다 다시 보기가 안 올라오더라고요. 뭔가 어제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다시 보기를 안 올리고 잤는데 오늘 방송 끝나고 라디오랑 어제 다시 보기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족 포식하시는 여신님. 아니 근데 염소치즈 진짜 맛있다니까. 신호가 말 나온 김에 염소치즈 영업 조금만 할게요. 신호가 사 먹은 염소 치즈를 영업을 하고 싶은데 이름이 뭘까? 잠깐만요. 염소 치즈 자체는 굉장히 흔한 것 같은데 이거다. 어딨지? 네덜란드 거네요. 음, 이거다. 음, 신호가 사 먹은 게 이거. 맛있어요. 만약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사서 드셔보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향도 여러 개거든요. 지금 여기 가운데에 있는 이거 염소 치즈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이게 왜 베이비벨 치즈 드셔보신 분들은 알 텐데 왁스 포장에 이렇게 감싸져 있는 거거든요. 맛도 여러 개긴 한데 신호는 일단 네 나머지는 약간 하스러워가지고 가운데에 있는 염소 치즈만 사 먹었는데 진짜로 그 신호가 이전에 고기 먹으러 갔을 때 사이드로 먹었던 염소 치즈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너무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고급 분유는 염소젖으로 만들다 보니 치즈도 고급인가 보죠? 저렴이 치즈라고 말 못하겠어. 당연히 보통 저렴이 치즈라고 하면 약간 그 치즈 그거 있잖아요. 그 이렇게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체다? 마트에서 파는 거 슬라이스로. 근데 이건 아마 다들 아시겠죠? 그 유제품 만들고 남은 거 다 긁어 모아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체자는.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좀 순수한 맛이 나요. 고급 맞기는 맞아. 근데 가격 대비로는 적당히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가격이 쿠팡이라서 2만 원대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쿠팡에서 이렇게 파는 거고 만약에 근처에 거기 어디지? 롯데마트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가보세요. 롯데마트는 이거 반값이에요. 직접 수입이라서 그런 것 같아. 순수한 염소 맛. 순수한 염소 맛. 근데 치즈 22,000원이면 싼 건데, 그쵸? 쿠팡으로 싸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수입이고 염소 치즈인 거 감안하면은. 다음번에 가게 되면은 옆에 있는 거 다른 맛도 다 하나씩 사와서 먹어보려고요. 그리고 왁스 실링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쉽게 안 상하기도 하고.
나중에 신호가 집에 보유하고 있는 치즈 시식회 같은 거 한번 보여드릴까 봐요. 안녕하세요. 시아시아 좋은 아침입니다. 나중에 신호가 집에 보유하고 있는 치즈들 좀 많거든요. 오늘은 치즈 강의인 건가요? 아니요, 강의라기보단 그냥 신호의 치즈 영업? 치즈 자랑? 치즈 비싼 건 손바닥만 한데 20은 넘는 것도 많으니. 맞아요. 치즈가 진짜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만약에 치즈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네, 도전해 볼 법합니다. 치즈로 보인다. 아, 진짜요? 그러면은 신호가 영업하는 염소 치즈 꼭 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 신호는 다음번에 가면 이제 옆에 있는 거 중에서 지금 고민 중인 게 마일드는 별로 고다 치즈는 사실 아는 맛일 것 같아. 지금 궁금한 게 이거 허브 갈릭이랑 이거 큐민 맛 되게 궁금해요. 그리고 트러플 맛도 좀 궁금하고. 치즈라는 게 사실 치즈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왁 하고 뜯어먹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치즈라는 게 약간 무언가랑 곁들여 먹는 뭔가 크래커 아니면은 뭐 바게트 이런 거에다가 같이 먹어도 되고, 물론 뭐 밥에다 계란 노른자랑 비벼 드신다고 해도 취향이라면 막을 생각은 없습니다. 오트밀 맛이랑 허브 마늘 맛인가? 궁금하죠. 신호도 모르겠어서 일단 네, 다음번에 다시 살 때까지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실렐루야! 맛있겠죠. 제가 아는 치즈는 슬라이스랑 모짜렐라랑 크림치즈밖에 없는데 당연히 그 세 개도 맛있죠. 슬라이스 치즈도 근데 요즘은 되게 다양하게 나오던데요. 신호가 한동안 치즈를 갖다가 슈퍼에서 안 사다가 장 보러 갔을 때 발견해가지고 신호도 이번에 이렇게 사게 된 건데, 모짜렐라는 당연히 맛있고 크림치즈도 개인적으로 맛있다고 생각하는 크림치즈가요. 이거는 사실 좀 다단계스러운 느낌이라서 이걸 영업해도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개인적으로 맛있다고 생각하는 크림치즈가 이거 맛있어요. 끼리 크림치즈 드셔보신 분들이 있으려나? 예전에 신호가 어디서 일할 때 영업하러 오신 그 야쿠르트 영업사원 아주머니가 샘플로 주셔가지고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침 꿀꺽 하시네요. 신호가 지금 아침을 대충 먹어가지고 장사 잘하실 때 찢었다. 아유. 신호 근데 영업직으로 그렇게 대성하지 못할 거예요. 좋아하는 것만 잘 팔아서. 스트링 치즈 달고 산다고요? 스트링 치즈 맛있죠? 신호도 스트링 치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가장 맛있는 건 사프토 맛있어요. 이걸로 치즈 스틱 만들어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이 결대로 찢어지는 게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사람을 계속 네, 맞아요. 코스트코에서 파는 거. 결대로 찢어지는데 그냥 계속 손이 가게 되더라고요. 신호만 그런 거 아니겠지? 맞아. 이거 피자 크러스트에 들어가는 것도 스트링 치즈잖아요. 하긴 이게 아니면 어떻게 가해에다 넣겠어. 맛있겠다. 자꾸 침 삼켜지네요. 어떡하지? 계란말이 속에 넣어도 맞나요? 싱크빅 생각 못했어. 돈가스랑 피자 치즈만 맛있으면 됨. 당연하죠. 식빵 반 잘라서 사이에 소세지랑 저거랑 넣어서 전자레인지 돌려 먹으면 맛있어요. 식빵 반 잘라가지고 사이에 소세지랑 저거랑 약간 가니 핫도그 같은 거네요. 가니 핫도그 맛있겠다. 아침부터 이렇게 본의 아니게 먹는 이야기만 하게 되네요. 근데 먹는 이야기 하면 멈출 수가 없게 돼. 이상하게 다 영업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아 진짜 맛있겠다. 아 그만 봐야지. 일단은 네. 토스트식으로 식빵 구워서 끼워 먹어도 되고 마지막으로 강조 한 번만 더 할게요. 치즈 이야기 마치기 전에. 헨리밀리 염소 치즈 맛있으니까 만약에 도전해 보고 싶으시다거나 염소 치즈 맛보고 싶으신 분은 이걸로 꼭 입문해 주세요. 맛있어요. 다이어트 돌입했는데 치즈라니. 다이어트 해도 치즈 먹을 수 있는데? 다른 거 안 먹고 치즈만 먹으면 돼요. 일단 벌써 주문 넣었는데 신호의 영업이 통했군요. 맛없으면 여신님 탓? 맛있을걸요? 맛있어요. 근데 이거 단독으로 먹으면 당연히 단독으로 먹어야 살은 안 찌겠지만 약간 크래커나 아니면은 그 빵이랑 같이 드시는 게 진짜 맛있어요. 이 정도면 홈쇼핑 아님? 아니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고 치즈 먹어서 안 빠질 살이었으면 그거는 말이 안 된다니까. 치즈는 사실 지방이 많은 거잖아요. 근데 왜 다이어트 할 때 버터를 생짜로 그냥 드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지방은 사실 살이 안 쪄요. 살찌는 건 탄수화물입니다. 고기도 적당히만 먹으면 상관없고 지방은 생각보다 살 안 쪄요. 탄수화물을 먹어서 같이 살이 찌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네. 살이 안 찌려면은 탄수화물을 같이 안 먹으면 되기는 해. 살이 안 찌려면은 그러면은 되긴 하는데 그럼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추천을 드리는 거지. 지방 자체는 사실 그렇게 영향은 없어요. 지방은 살은 별로 안 찌죠. 문제는 소화도 잘 안 된다는 거. 밥 먹지 말란 거란 거군요. 그쵸. 사실 밥을 가장 안 먹어야 되기는 해. 소화가 안 되긴 해. 맞아. 그래서 많이 먹는 건 아니고 카니보어 다이어트 같은 거 한동안 좀 각광을 받았는데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이거는 특히나 한국인은 체질 따라 좀 다를 수 있기도 하고 밥 먹지 말란 거는 아니지만 밥의 양을 좀 줄여보자. 근데 성인 남성이면은 이놈의 식욕 좀 없애고 싶은데 경제적 여유가 되신다면은 위고비나 마운자로도 추천을 드리고 싶지만 뭘 먹는 게 좋을까요? 지방분이 소화가 잘 안 돼서 살이 생각보다 많이 안 찌는 겁니다. 그대로 배출되니까. 씨앗 좋은 아침입니다. 곤약은 신호가 시도해봤는데 곤약은 생각보다 좀 힘들긴 했어. 곤약은 조금 힘들었고 살려달라고요. 오늘도 네 야간하고 오셨군요. 화이팅! 조금만 조금만 오늘을 잘 살아봐요 우리. 조금만 힘내봐요. 너무 바빠요. 아유 어떡해. 곤약밥 신호는 곤약 쌀 사가지고 밥 해 먹어봤었는데 좀 힘들었어. 퇴근 아직 안 했어요. 퇴근 몇 시예요? 지금 아침 8시인데 11시라 그러셨나? 곤약 말고 신호는 개인적으로 배달이 떴다고요? 아이고 많이 바쁘시구나. 화이팅입니다. 개인적으로 신호가 다이어트 할 때 효과 봤던 거는 밥보다는 풀을 많이 먹으면 좀 식욕 억제에 도움이 돼요. 밥보단 풀.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채워야 되는 위장의 크기는 줄어들기가 힘드니까 다른 거의 양 자체는 유지를 하되 그러니까 그릇 크기는 유지를 하되 채소라던가 아니면은 그렇게 살이 안 찌는 걸로 채워 넣으시고 탄수화물은 좀 많이 줄이는 비율은 유지하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먹는 걸 줄이는 건 너무 힘들어. 운동량을 늘리면 된다고요? 신호가 정확하게 저 원리로 만약에 살을 빼고 싶으신 거면은 먹는 걸 줄이는 게 근데 1번이긴 해. 신호가 헬스장에서도 이랬다고 어제 말을 했었는데요. 신호가 선생님들이 저렇게 말을 해가지고 믿고 먹는 걸 생각보다 많이 안 줄이고 운동만 했거든요. 훌륭한 근육을 얻고 살은 못 뺐어요.
헬스는 살 빼는 운동이 아니에요. 아, 그죠. 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선생님들 말에 홀라당 넘어가 가지고 저희 선생님들이 근데 영업을 하시기를 "아, 이렇게 하면 다 살 빠진다니까."라고 했는데 그 시커멓고 커다란 근육 아저씨들 말을 믿으면 안 됐어. 그래서 한창 열심히 운동을 했을 때 뭐라고 해야 되지? 사실 살 빼려면 유산소하고 탄수화물 줄이면은 그냥 금방 빠지잖아요. 근데 그때가 한창 신호가 뭐였더라? 웨딩 사진 찍으러 다닐 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웨딩 사진 찍는데 그 뭐지? 그러니까 뭐 막 체격이 안 다듬어진 거는 아니긴 해. 체격이 다듬어지기는 했어. 근데 이제 등을 보니까 등이 너무 성이 나 있는 거야. 그리고 등발이 너무 이렇게 서 있어요. 아, 등발이 훌륭한 신부. 그렇게 됐다고요. 벌크업하고 웨딩 사진 찍어줬다고요? 네, 그렇게 됐어요. 아, 이거 보여드려야겠는데? 신호가 그때 맞아. 등에 뿔이 나셨구나. 그런 느낌이었죠. 이렇게 백수님이랑 같이 뒷모습을 찍는데 이렇게 뒤에를 걸어가는 장면을 찍었거든요. 근데 신호가 등이 진짜 이렇게 생겼더라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약간 이런 느낌? 진짜 남편분 말 잘 들으셔야겠네. 아, 네. 신호 한창 운동할 때는 백스님이 신호 말 잘 들었는데 신호님이 화나서 들어다가 분리수거장에 던져놓으면 어떡해? 맞아. 그럼 어떡해요? 그래서 그때 얻은 교훈, 멋있었겠다. 아, 신호도 그때 신호 등이 싫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약간 그 촬영 직후에 이제 그 작가님이 보여주시잖아요. 아, 사진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보실래요? 하고 딱 보는데 등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약간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도 좀 하고 네,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걸 그러니까 살을 빠르게 빼고 싶다라고 하면 먹는 것도 줄이고 유산소를 좀 늘리면 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증량이랑 근육만 늘리실 거면은 네, 신호처럼 먹는 거 안 줄이시고 그냥 네, 운동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때 신호가 유산소 빡시게 하면 요요 쉽게 옵니다. 그쵸? 그쵸. 이걸 모르는 건 아니지. 근데 뺀다는 것만 중점에 놓으면은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그거를 갖다가 신호가 헬스장에서 일할 때 선생님들도 그거를 우려를 해서 굳이 먹는 거 많이 줄이지 말라고 하셨던 건 알겠어. 근데 네, 벌크라고 하면 좀 그런가? 어쨌든 네, 그랬었던 그게 있죠. 아, 근데 확실히 느낀 게 뭐냐면은 신호가 한동안 헬스장에서 일하다가 이제 그만뒀을 때가 여름이었거든요. 먹는 양은 유지하고 운동량만 조금씩 늘려가는 게 좋아요. 그쵸? 장기적으로 봐야 돼.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힘들죠, 장기적으로 가기가. 신호가요, 헬스장 그만뒀을 때가 여름이었거든요. 근데 여름에 이제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제 한동안 운동을 안 했어요. 먹는 것도 거의 안 먹었나? 하루에 막 빈츠 하나 먹었나? 귀차니즘에 쩔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 몇 개월을 살았어요. 헬스장 그만둔 직후에. 백수님이 그때가 신호가 그 저혈당 쇼크 와가지고 한번 쓰러졌을 때였다. 길거리에서. 백수님이 이제 네, 저희 집에서 이세계에서 방문하신 부모님이 신호가 하필이면 그때 길거리에서 쓰러지시는 거 보고
백서방, 우리 신호 어떻게 해주길래 우리 신호가 길거리에서 쓰러지나 그런 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여름만 되면 백스님이 신호를 갖다 잘 먹이는데 좀 집착을 하게 됩니다. 또 여름마다 그 전화가 네 장인 장모님께 걸려오는 걸 볼 수 없으니까 좀 집착을 하게 됐어요. 신호가 아 근데 여름엔 다들 입맛 떨어지지 않나? 여름에 그렇게 유부녀는 살 좀 올라야죠. 마른 거보단 그게 낫긴 한데. 아니야 근데 신호가 느끼는 건데 신호가 이렇게 왜 그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런 걸 까버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골반이랑 허벅지가 물론 이것도 운동 부족인 것 같기도 하고 타고난 체질인 것 같기도 한데 네. 이거를 갖다가 언젠가는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를 보고 싶어. 앉았을 때 근데 허벅지가 안 퍼지는 게 좀 힘들긴 해요. 물론 네 백스님은 백스님은 신우한테 네 살 빼라고 하진 않습니다. 5월 31일에 블루문이 뜨는데 마침 정갈자리의 신장 부분을 지난다네요. 요즘은 운세 안 봐주세요. 네. 신호가 여러분의 운세를 원래는 넣었던 이유가 약간 라디오 고정 코너처럼 했던 이유가 한동안은 좀 이렇게 청자가 없어도 코너 유지를 해보자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던 건데 요즘엔 여러분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잘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하고 소통하는 게 더 아침 시간에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한 번씩 특이한 네 그런 게 있으면은 블루문 같이 특이한 현상이 있으면 그때는 네 한번 해볼게요. 청자가 있어서 초심을 버린다. 이걸 이렇게? 아니야. 근데 그런 피드백이 있기는 했어. 신호가 원래는 대본을 갖다 되게 빡빡하게 짜왔단 말이에요. 한 8,000자 분량으로. 근데 그렇게 대본을 짜가지고 하니까 신호가 대본에 좀 매달리게 되는 감이 있어가지고 신호의 원래 목적은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소통을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대본을 갖다가 짜왔는데 물론 신호 역량 부족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거를 다 못 읽었을 때의 그게 있어가지고 이젠 대본 없이도 잘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소통 시간이 길면은 괜찮은 것 같긴 해. 소통 시간이 한 3시간? 그러면 괜찮은 것 같은데 뭐야 여지껏 대본 짜고 방송하신 거예요? 네. 신호는 항상 대본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 보여드려야겠는데? 신호는 여태까지 우리와의 대화도 대본이 이해한 거였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좀 슬플지도 아니라니까. 대본이라는 거는 이제 신호 기본 멘트. 원래 하던 그 오프닝 인사, 오늘의 운세, 그리고 오프닝, 오늘의 인사, 그리고 이제 그거 이름이. 이름을 까먹었어. 오늘의 신화 이야기. 웅성대지 마. 진짜로 신호는 네. 아니었다니까. 정해진 코너들에 대한 대본이었던 거지 뭐 그건 아니었어요. 이걸로 보여드리면 되겠다. 네. 보이세요? 신호가 여태까지 대본 짰던 거 굉장히 정직하게 네, 다 대본 짜가지고 방송을 했었는데 근데 나중 가가지고는 대본 양이 점점 줄어들기도 했고 대본은 의미가 없다는 걸. 그니까요. 초창기에 근데 약간 방송이 익숙하지 않았을 땐 도움이 돼주긴 했어. 왜냐면 초창기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잘
도움이 되기는 했는데 뒤로 갈수록 대본이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는 날이 더 많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의미가 없다라기에는 뭐 초보의 극복용으로는 괜찮았다? 그 정도로 얘기할게요. 아예 없다고 하기에는 대본이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을 거야. 근데 신호는 이제는 저건 맞는 것 같아요. 덕질 이야기 할 때랑 진행할 때랑 텐션이 다르긴 했죠. 봐봐, 보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은 네. 의미가 없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신호가 텐션 올려서 여러분하고 소통할 때에는 대본이 생각보다 그렇게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음. 그래서 이제는 대본을 가급적 안 쓴다. 그렇게 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덕질 이야기 나오기 시작하면은 신호님 눈이 땡그레진다. 맞아, 맞아. 근데 사실 대본에다가 덕질 이야기도 다 적어왔던 때도 있었어. 그래서 그 이야기에서 벗어나면 약간 좀 스스로 이러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라디오를 생각하고 대본을 썼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양방향 소통을 직접적으로 주고받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신나서 어쩔 수 없어. 과몰입의 여신인걸. 덕질에 있어서는 여러분보다 과몰입의 여신인걸.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뭐 어떡해요. 사실 아침에 체력이 좀 더 안배가 된다고 하면은 막 아침에도 3-4시간씩 떠들 수 있다. 그러면은 신호가 오늘의 운세 같은 거를 갖다가 할 것 같아. 근데 아침 라디오가 길어야 2시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하고 소통하기에도 바쁜데 여러 코너를 갖다가 나막 꽉 우겨 넣으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코너들을 갖다 대부분 빼고 오늘의 신호 이야기만 그냥 교양 느낌으로 남긴 거거든요. 청자가 더 늘고 하면 산 넘어 바다 건너 우주를 간다. 그럼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신호가 아직 그 방송에 있어서 체력 안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도 좀 고민 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한 3-4시간 정도만 한다고 하면은 아침 2시간, 저녁 2시간 그렇게 하자였는데 하려면은 사실 아침이든 저녁이든 계속 막 몇 시간씩 할 수는 있어. 근데 아침 라디오를 고정으로 지금 6개월 동안은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아침 라디오를 하는 동안에는 그 저녁하고 갭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근데 신호가 낮에 자는 것도 생각을 해봤더니 낮에 자면은 신호 컨디션이 안 좋아져. 한낮에 자면은 신호가 생각보다 좀 그 잠자는 거를 많이 타요. 맨날 눈 감고 있고 입이 시뻘건 초승달처럼 얇게 엮고 있으면 인상이 무서운데 덕질리기 할 땐 눈도 커지고 입도 반달 모양으로 커져서 귀여워짐. 눈 감고 있고 입이 시뻘건 이렇게 무서운 표정. 근데 이렇게 됐을 때요. 그래서 신호가 아침 라디오를 6개월 동안은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2달은 넘었죠. 결론만 얘기하면은 나중에는 아침 라디오 시간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약간 격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아침만 하거나 어떤 날은 저녁만 하거나 그러면은 한 번 방송할 때 몇 시간씩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조만간 폐지하는구나. 아니 조만간이라고 안 했어. 6개월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아침 라디오는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6개월은 한다라고 이미 신호가 시작할 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할 거예요. 무조건. 일하면서 듣는 나의 즐거움이 사라지는구나. 사라진다고 아직 안 했다니까. 한다면은 그러니까 사실 문제는 그거예요. 저녁 방송 시간이 만약에 예전에 했던 것처럼 조금 이르게 한 7-8시면은 이거를 하겠어. 그럼 저녁도 한 4시간 방송할 수 있고 아침도 길게 방송할 수 있으니까요. 자정까지 해도. 근데
근데 문제는 그거야. 이제 사이 시간도 사이 시간인데 신호가 그 잠자는 시간을 갖다가 어쨌든 남들 자는 시간에 조금은 더 잘 수 있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이 아침 라디오와 저녁 방송 시간 사이의 갭이 적은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아침 라디오를 그렇게 꽉꽉 제본 채워가지고 대본을 꽉꽉 채워서 방송했을 때는 한 3-4시간? 밖에 못 자고 그렇게 했을 때도 좀 있어서 그땐 컨디션이 진짜 안 좋았어요. 아직 방송 초기니까 당연히 조정을 이렇게 하는 것도 있긴 있지만 아침에 키고 밤에 끄고 새벽에 잠들죠? 하루 종일? 한낮에 봐주시는 분들이 있나? 한낮에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궁금한데? 신호가 방송 키면은 사실 방송 시간도 여러분들이 오는 시간을 갖다 그때 같이 얘기를 해봤을 때 저녁 7-8시보다는 10시 정도가 많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있죠? 아니 뭐 당연히 청자분들은 있지 어느 시간대에나 아 시간 안배는 조금 생각해볼 문제 같습니다. 아직 결론을 내기에는 네 신호가 지금 맞닥뜨린 네 상황이 이 정도다. 사무직 분들은 한낮에도 많이 듣는다고요? 그죠, 그죠. 그렇기는 해. 그렇기는 해.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점은 그거? 월급 루팡? 아, 근데 신호도 회사 다닐 때 그러긴 했어. 시아시아 좋은 아침입니다. 신호도 회사 다닐 때는 그러긴 했어. 일하는데 뒤에다가 다른 스트리머분 방송 켜놓고 일하긴 했어. 일하면서 늦방 치다 채팅 치고 그러는데 일단은 조금 더 고려를 해볼게요. 아예 낮방을 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한데 가능하면은 약간 지금처럼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방송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이것도 조금씩 간을 보다가 바꾸고 어쩌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은 일단은 아침 라디오는 어차피 6개월간 고정이라고 신호 입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아침 라디오를 일단은 하고 그리고 저녁 방송 시간은 10시로 고정. 일단은 그렇게. 뭐 그러다 장비 움직이는 거 못 듣고 못 보고 하면 반토막 나는 거지 뭐. 뭐가요? 뭐가요? 뭐가 반토막 나는 거야? 안 돼, 안 돼. 반토막 나면 안 되지. 네. 안 되죠. 오, 야, 안 좋아. 좋지 않아. 우리 일할 때는 일하는 거에 집중하기로 해요. 신호 어차피 유튜브랑 다시 보기도 다 이렇게 올리고 있고 저녁에 켜고 게임하다 게임 끝나면 아침 라디오로 마무리 후 종료. 오, 하루 종일 신호 방송을 즐겨주시는군요. 아, 신호 기분이 좋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하루 종일 그니까 어떻게 보면 신호랑 같이 해주시는 것도 좋긴 한데 아침에만 들을 수 있는 분도 있고 저녁에만 들을 수 있는 분도 있고 그럼 전 여기 없는데?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아직까지는 이원 체제를 갖다가 좀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우와 신혼이구나 좋을 때군. 신혼? 시, 시, 신호 보고 하신 얘기일까요? 네. 뭐 신혼이긴 하지 아직은. 어쨌든 네. 그거 말고 정보 신혼은 8년 연애 뒤 결혼했다. 8년 아니야. 8년 아니야. 10년이에요. 10년입니다. 10년 넘었나? 모르겠어. 일단 10년은 확실히 넘었어. 8년이라고 했나? 이제 슬슬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뭐 10년? 네.
10년이에요. 왜 8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야? 신혼 10년 이 세계에서 백수님 만나고 네 넘어와서 10년 넘어가지고 결혼했습니다. 이제 그 사이의 이야기가 좀 생략된 게 많아서 로어에는 만난 이야기만 나와 있죠. 순애파 그쵸 무례하긴 순애야. 요즘 그 이야기 할 때마다 댓글에서 봤지 누구야 이게 순애다 이러면서 반박하는 그 캐릭터 명을 언급하는 게 많이 나오던데 여러분이 신혼한테 그 비하인드를 알려주신 뒤로 약간 네 그런 게 생겼습니다. 어쨌든 네 신호 10년 만나고 결혼했고요. 백스님하고 그래서 부부도 부부인데 좀 친구 같은 느낌이 많이 나죠. 신호가 그러다 보니까 10년이면 약간 싱크가 맞는 것 같아. 근데 많이 만나고 결혼하시는 분들 요즘에 많아가지고 뭐 이거는 네 남편은 양인가? 연애 10년 하셨다고요? 네 그래도 좋을 때다. 남편은 양인가? 아니요 남편은 늑대. 10년 연애하면 무슨 느낌이죠? 이거 약간 좀 소신발언. 10년 만났다거나 뭐 결혼하고 나서 뭐 오래 지났다거나 뭐 결혼은 신호가 아직까지는 신혼이니까 그렇게 뭐 말은 못하죠. 염소와 사냥의 만남? 염소와 늑대의 만남입니다. 저희는. 맥스님 이미지 한 번만 띄워볼까요? 인터뷰용 이미지긴 한데 네. 보이나? 네 인터뷰 연결할 때 썼던 거긴 한데 가려놔야지. 이러면 되겠다. 포식자와 피식자 신호 남편입니다. 네 10년 연애하면은 무슨 느낌이냐고요? 소신발언. 신호는 10년 만나는데 10년이란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미남이네. 네. 왜냐면 신호가 빚어줬으니까요. 네. 장발남이고, 크루. 네. 네, 맞아요. 좀 색 대비를 노렸어요. 신호는 좀 이렇게 하얗고, 백스님은 좀 이렇게 까맣고, 결혼하고 나서 크게 바뀐 건 있나요? 결혼 전에 알던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몰랐던 걸 많이 알아간 건 그렇게까지 없거든요. 10년이면 서로의 특징을 파악하기에는 네, 많이 걸린 시간이니까. 누가 하얗죠? 머리카락 이야기였어. 옷이랑 머리카락. 피부는 신호가 좀 까맣긴 한데 옷이랑 머리카락은 하얗잖아요. 이 정도면 흑백이지. 음과 양 조합 아주 좋았어. 10년이면 그냥 민낯 다 까고도 남을 시간 아닌가. 그죠. 근데 약간 좀 직접적으로 말하면 그건 것 같아. 10년이란 시간은 진짜 그냥 눈 깜빡하니까 금방 흘러간 것 같거든요. 근데 결혼을 한다는 건 이제 같이 살고 모든 걸 다 공유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서로의 단점이 이전에는 그냥 이 정도는 괜찮지 하고 넘겼던 사소한 것들이 더더욱 장점이나 더더욱 단점으로 더 와닿는 그런 게 좀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작은 습관 같은 것도. 이제 이전에는 이 사람의 좋은 점만 받아들였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이 사람의 모든 걸 다 받아들여야 된다. 공동체가 되는 책임감이 생기는 거죠. 뭐. 그쵸? 이제 이거를 못 받아들이면 같이 못 사는 거고 받아들이면 같이 사는 거고. 신혼일 때가 제일 알콩달콩할 텐데 신호가 월요일에도 말했는데요. 신호가 백스님한테 일주일간 백스님이 이번 주에 일주일 동안 일을 안 가고 쉬거든요. 이번 주에 일주일 내내 게임에 자유를 줬습니다. 그래서 네, 집안일도 하나도 안 하고 앉은 자리에서 24시간 중에 12시간을 넘게 게임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간 놔둬보고 어떻게 되나 방치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만 가능하다고 만끽하시라고 전해주세요. 지금 옆방에서 코 골면서 자고 있어가지고 신전 옆방에서 코 골면서 자고 있어서 못 들을 것 같긴 한데 나중에 애 태어나고 하면 이제 아예 못하니까
그럴 수 있어. 결혼 먼저 하지 말고 둘이서 자취 먼저 해보라고 한다고요? 아, 맞아. 결혼 먼저 하지 말고 둘이서 자취 먼저. 같이 살아봤어요. 같이 살아봤는데 그때는 오히려 너무 짧아가지고 아, 빨리 같이 살고 싶다라고 했는데 같이 살기까지 10년이 걸리니까 점점 손목이 아파져. 에이. 낳기 전에 즐겨라. 낳고 나서 그러면 안 봐 걸어버린다. 근데 낳고 나선 안봐 사유로 충분하지 않나? 낳고 나서는 충분한 사유 아니에요? 애기 태어나면 한 5살짜리에 선물로 플스나 닌텐도 사주면 되지. 이게 백스님의 꿈이에요. 애 태어나면 같이 가족끼리 패밀리 콘솔 게임하는 거. 로블록스 같은 거를 갖다가 시키느니 자기가 집에서 콘솔로 교육을 시키겠대. 맞는 말이긴 한데, 그거 쉽지 않아요. 그쵸, 당연히 쉽지 않지. 그리고 애가 게임에 흥미가 없으면 어떡해. 모든 아버지들의 꿈. 맞아, 맞아. 신호의 꿈은 가족 단위로 코스프레 해보는 건데 백스님의 꿈은 가족 단위로 게임을 해보는 거예요. 남편이만 플스만 있어도 세상 다 가진 기분이겠죠. 지금은 집에 닌텐도밖에 없는데 물론 뭐 아직은 애가 없어서 그렇기는 한데 애가 생기면 또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어. 생기면 좀 달라질까?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5살짜리까지 가야 게임을 할 텐데 그 나이 때 애들은 집에서 게임보다 밖에서 친구들이랑 노는 걸 더 좋아하죠. 신호랑 백스 닮았으면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잘. 필사한다고 팔아버리지 마. 그거 고문이야. 애가 생기면 하루 종일 깨어있는 거지. 그러겠죠. 신호는 근데 사실 예측이 잘 안 가요. 애가 부모 성향을 닮는다고 하잖아요. 신호는 어렸을 때, 애기 여신일 때, 네. 신호가 애기 여신일 때 신호는 되게 활발했거든요. 근데 백스님은 그때도 게임을 했대. 그래서 지금 좀 짐작이 안 가요. 어떤 느낌이 될까. 근데 이건 예측이 안 되는 거니까 뭐 신호가 지금 말해봐야 의미도 없지. 마님이 플스를 사줬는데 애 키우고 나선 한 번도 못 켜봤네요.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이런 그 미래의 시를 볼 때마다 그냥 애 생기면 퇴근하고 대충 육아하고 잠드는 게 일상 아닐지. 그러지 않을까? 저도 25년을 게임을 달고 살고 있으니 야, 몇 살까지 게임하군. 그니까 신호도 약간 신호란다. 신호가 아니라 백스님도 이런 느낌으로 살 것 같긴 한데 근데 사람이 여유가 생기니까 좀 다르게 행동한다는 걸 안 게 여태까지 백스님이 이렇게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만 해도 된다라는 자유가 주어졌을 때가 없었거든요. 결혼하고. 근데 여태까지는 쉴 때 잠시만요. 여태까지는 쉴 때 대부분 롤만 한다거나 아니면 약간 온라인으로 하는 그 경쟁형 게임 그런 것만 하는데 무슨 게임 하나 봤거든요. 지금 오늘이 일주일의 자유 중에 3일차. 무슨 게임 하나 봤어. 배그? 아니 배그 아니고 롤을 주로 하더라고요. 평상시에는. 근데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 뭐 하나 해가지고 봤더니 레이싱 게임 사가지고 집에 신혼 저번에 유로트럭도 한 번 했잖아요. 백스님 그거 갖다가 한 건데 그 휠이랑 네 그거 가지고 한 건데 백스님이 게임을 사가지고 지금 드리프트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롤 무슨 티어냐고요? 다이아? 다이아일걸? 신혼은 롤을 안 해서 자세히는 모릅니다. 다이아라 그랬어요. 드리프트 연습하는데 드리프트가 너무 힘들대. 그러면서 가드레일을 막 들이받는 걸 보여주는데 그래 네가 행복하다면 됐어. 재밌게 사시네. 아까 여유가 있으니까 하고 싶은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유가 없을 때는 왜 그러면 그렇게 롤 같은 게임만 했어? 라고 물어보니까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 자기 기분이 좋대. 무슨 말이지?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 기분이 좋다라는 건? 네. 뭐 나중에 또 신호랑 같이 게임하려고 아니면 또 뭐 토크하려고 출연하겠지만 쾌감 비빅 게이머 평균입니다. 아 그렇군요. 승리감 이거 월요일에도 말한 거긴 한데 너는 내 발이나 핥으면서 기어라. 롤을 안 하는 신우 입장에서 보면은 항상 가장 많이 듣는 말 아또 서포시야. 내가 왜 서포시야. 쟤네 잘못이야. 난 잘했는데 우리 팀원이 못했어. 네, 그러더라고요. 서포 걸리면은 약간 책상 쾅쾅 내리치면서 약간 이러면서 약간 화병 걸리는 것 같은 소리를 내요. 뭐가 그렇게 다른 거지? 서포터에 걸렸다는 건가? 그쵸. 신호가 여태까지 제대로 해본 온라인 경쟁 게임이 오버워치밖에 없어가지고 잘은 모르는데 왜 서포 걸리면 싫어하지? 탑만 하고 싶대요. 미드 잘 안 하고 탑만 해요. 물어봤더니 롤에는 어머니 안부가 제일 많이 들리던데. 백스님은 어머니 안부보다는 이제 상대방의 못한 행적을 하나하나 나열을 해주고 신고하기를 즐기더라고요. 답신? 뭔 뜻이지? 서폿은 깍두기 같은 거라고 느끼는 건가? 아, 신호가 롤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약간 남 뒤치다거리 하는 느낌은 별론가 봐요. 자기가 때려 부시고 싶나 보지? 아니, 신호도 사실 롤을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니고 백스님이 가르쳐 준다고 해서 해보려고는 했었어요, 이전에. 근데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신호가 그때 손목이 진짜 안 좋았거든요. 그 롤 특유의 그 따다닥 이걸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시도를 해보려던 타이밍이 운이 안 좋게도 네, 실패해가지고 그땐 실패를 했는데 서폿이 제일 욕 많이 먹지 않나. 그래요? 신호는 롤을 안 해서. 전 롤 북미섭 오픈 베타 때부터 했어서. 맥스님도 그랬나? 맥스님이 그래서 되게 오래 했다라는 말을 했는데 뭐 신호는 롤 안 하니까 뭐 오픈 베타까지는 아닐 거예요 아마. 오래 했는데 뭐 바뀐 게 없대. 그리고 가장 웃긴 게 있어요. 옆에서 볼 때마다 가장 웃긴 게 신호가 경쟁형 게임을 많이 안 하고 신호는 요즘에 요즘도 아니야. 신호는 원래 혼자 하는 게임을 더 좋아해요. 근데 맥스님이 그 롤 할 때마다 항상 이놈의 게임 때려쳐야지라는 말을 갖다가 결혼한 이래로 안 들은 적이 없거든요. 안 때려쳐. 말만 그렇지. 말은 맨날 때려쳐야지라고 하는데 동숲이나 포코피아 네 맞아요. 좀 그런 감성 좋아해요. 아니면 약간 시뮬레이션? 건축? 이런 거. 요즘이라고 하면 그렇고 그때 방송에서는 애매하게 끝나가지고 그나마 제대로 했던 게임이 컬트 오브 더 램. 이제 엔딩 직전까지 왔어요. 롤은 접다시피 하고 배그랑 스팀 게임 이것저것 합니다. 그러니까 롤 요즘에 많이 접으시나? 그런 느낌인가 봐요. 신호도 뭐 스위치 2가 있으면은 모두모 아파트랑 친구모 아파트랑 포코피아 했겠지. 근데 없어가지고 동수까지밖에 못했고요. 롤은 질병이 맞다고요? 뒷게임한다. 들켰다. 롤 그만두니까 머리카락이 다시 나더라고요.
무슨 말이야? 아, 이게 무슨 말이야? 아, 롤을 그만두면 탈모가 치료가 되는 뭐 그런 건가요? 음, 최근에 조금 빠져 있는 거 뭐 있지? 신호가 열심히 하는 거? 팀보본 요즘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냥 사이사이에 시간 쪼개서 할 수 있을 때. 롤 그만하니까 고혈압이 치료되고. 아, 아직도 인기 많은 줄 알았어. 요즘 롤 그래도 아직도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롤은 만병의 근원이고 마약이고. 그래서 신호도 한 번씩 얘기를 해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거면 다른 게임을 하는 게 낫지 않아? 지금은 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기간이라서 그런가 다른 게임을 하나 봐요. 그래서 도쿄에서 드리프트 하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있나 보다. 가드레일 뭐 그래요. 휠 있으니까 잘 즐기는 것 같더라고요. 신호도 그때 유로트럭 했을 때 재미는 있었어. 비록 고속도로에서 후진도 하고 뭐 옆차도 들이받고 뭐 트럭째로 넘어져도 보고 해봤지만 어쨌든 어쨌든 네,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재밌는 게임을 해야죠. 신호님은 운전하지 마세요. 아, 네, 알아요. 신호도 실제로는 안 할 거예요. 실제로는 안 할 거야. 근데 게임상에서는 뭐 신호도 가드레일 들이받으면서 뭐 혹시 알아요? 신호가 드리프트에 소질이 있을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신호가 나중에 네, 신호가 나중에 뭐 단체 콘텐츠 같은 거 이렇게 레이싱 게임 같은 거 나가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약간 그 주토피아에 나오는 나무늘보 같은 거지. 일반 도로 주행은 그 과속밖에 못하지만 과속밖에 못하지만 이제 스피드랑 미친 듯이 달리는 건 재능이 있을 수도 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건. 자전거, 킥보드 그냥 바퀴 달린 것도 타지 마셔. 자전거 잘 타요. 자동차만 못하는 거야. 키트 해봤어요? 키트? 카트? 카트 마리오 카트 해봤는데 아니 타지 마요? 그 정도야? 걸어 다니시죠? 네,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열심히. 아니야. 근데 그 정도는 아니야. 운전은 감이 떨어지는 거지. 바퀴 달린 거는 여태까지 교통법규 준수하면서 잘 탔어요. 자전거도 잘 탔고, 킥보드도 잘 탔고, 과속 딱지 뗀 적도 없고, 멀쩡한 보행자 날리지 말고. 아, 아니야. 근데 물론 그때 좀 난장판이긴 했지만, 신호가 다음번에 백스님 하는 게임을 뺏어와가지고 신호도 한번 레이싱을 네, 한 번쯤은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휠이 집에 2개가 생기면 백스님하고 둘이서 뭐 레이싱이라도 해보든가 하죠 뭐. 운전에 소질이 없는 거지 운전 게임은 별개야. 물론 현실에서는 운전할 생각 없습니다. 신호가 네 그런 그게 아니지. 여긴 현실 세계지 GTA가 아니에요. 현실에선 안 해요. 현실에선 절대 안 합니다. 신호님 혹시 양발 운전하세요? 게임할 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지구 온라인은 리스폰 기능이 없다는 사실. 맞아요. 신호 맨 처음에 유로트럭 하는 날에 이제 집에 있는 그 페달? 휠이랑 페달까지는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신호님은 진짜 운전하지 마세요. 아니 페달이 있는데 페달이 3개였단 말이에요. 페달이 3개인데 신호가 엑스님한테 이거 순서대로 왼쪽에서부터 왼쪽에서부터 엑셀 브레이크 클러치 뭐 이런 소리를 했었나? 그러니까 백스님이 진짜 그대로 방송에서 말해봐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잘했죠.
원래 레이서는 양발 운전해. 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무고한 시민들이 생긴다. 클러치 브레이크 악셀. 네. 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게임이니까 그러는 거지. 이 나중에 두고 봐. 나중에 신호가 레이싱 게임 뭐 단체 콘텐츠라도 나가는 날이 오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할 거예요. 만약에 신호가 막 뭐 레이싱 콘텐츠 막 단체 콘텐츠에 본선까지 갔어. 그러면 이제 그날 이제 갬방 키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봤지? 봤지? 신호가 일반 운전에 소질이 없는 거지? 레이싱을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러면서 이제 이런 날이 오게 만들 거야 이제. 두고 봐요. 아이고 내가 운전 못한다 하니까 다들 신호를 갖다가 무슨 도로 위에 악마 취급을 하시네. 한문철 TV에 막 네. V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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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생각 같아서는 차라리 유로트럭이든 뭐가 있을까? 혹시 저희 다다다음 세대에서 볼 수 있나요? 레이싱 구경꾼들은 삼각 고인에 이어 명복을 빕니다. 만약에 차라리 그 매드맥스 레이싱 같은 게 가능한 게임이 있으면 차라리 그런 걸 해볼까 봐. 네, 노능이 여러분들께 신호가 임모탄 조회핑이를 해가지고 그 매드맥스 영화 시작할 때 워보이들 출격하기 전에 구문 외치는 거 아세요? We are Warboy, Warboy 이러면서 Today we are 어쩌고 막 우리는 오늘 총알을 이송한다. 총알 약간 이런 거. 아쿠아콜라도 이송한다. 아쿠아콜라 하면서 남편 빨리 그녀를 막아? 그냥 내년에 GTA 6에서 하죠. 신호의 이 분노의 도로의 레이싱을 맑으려고 하지 마세요. 바랄라에서 저희를 기다리시나요? 만약에 진짜 하게 되는 날이 오면은 신호가 얼굴에다가 흰 칠하고 나타나가지고 오보이 구문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날 기억해줘. Witness me, witness, witness me. 이제 코너링 같은 거 잘못 돌아가지고 어디에 받기 직전에 진짜 이제 여러분들한테 witness me 하면은 이제 채팅에서 다 같이 기억할게 하면서 네. 차라리 그런 걸로 네. 그런 걸로 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 와. 매드맥스 게임이 있긴 있네요. 근데 전투랑 운전을 둘 다 하는 게임이라서 조금 애매하다. 신호가 운전대를 잡는 순간 일단 최소 중국까지 싹 다 성불할 거예요. 그 정도인가? 그 정도인가? 없나? 유로트럭의 매드맥스 모드 같은 거. 유로트럭에 중국 가서 운전하죠? 유로트럭에 그 전투 트럭 모드 있대요. 오, 오. 매드맥스 영화에 나오는 트럭 있대. 오, 해볼까? 있어요. 오. 매드맥스 모드라는 것도 있고. 그거 재밌어요. 한번 네. 시도가 가능하다면 해보겠습니다. 신호의 목표는 근데 그거지 이제 그 이름이 뭐야? 새로운 비핵 살상무기 분노의 질주 신호를 소개. 신호 약간 그런 거예요. 약간 최종병기 신호 이런 거구나. 방금 신호님 표정이 이거였는데. 이 표정?
잘 안 되네요. 페이셜이 왜 안 먹지? 어쨌든 네. 신호의 목표는 이름이 뭐지? 퓨리오사가 아니고 임모탄조입니다. 노농이 여러분들을 랄라로 이끌 임모탄조는가가 되는 게 목표예요. 예전에는 아침 라디오에선 그래도 멀쩡한 소리하고 저녁에 헛소리 했는데 이젠 아침에도 헛소리를 하네요. 이거 표정 저장해놔야겠다. 이거 생각보다 따라하기가 힘드네요. 그니까. 그리고 예전에 누가 신호한테 눈 더 이상 안 커지냐고 했는데 이것도 약간 이 이상으로 키워봐야겠어. 우리 물통제 받고 노예처럼 사는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이 임모탄조 신호를 따라주신다면은 오보이처럼 따라주신다면은 신호는 여러분을 바랄라로 이끄는 존재가 되지 노예처럼 그렇게 막 물 배급제로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렇게는 안 해요. 예. 그게 노예 아닌가요? 아니요, 워보이드 영화 설정상 되게 균형 잡힌 식단과 그 뭐라고 부르지? 그거? 균형 잡힌 식단과 의료 케어까지 받으면서 아포칼립스 시대칭은 윤택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농노야? 목숨 걸고 일 시키는 거잖음. 목숨은 안 걸어도 돼요. 목숨까지는 요구하지 않을게요. 신호가 여러분께 요구하는 거는 신호의 신전에 이디는 말 안 해도 알죠? 네. 신호는 막 충성심을 시도한다고 떨어져 봐라 이런 거 안 시킬 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매드맥스 영화 2편 보니까 나오던데. 그래서 생략의 여백이 위로 남겨놨습니다. 네. 아직 안 했다니까. 네. 허체턴? 네. 일단 목표는 그러하고요. 뭐 언젠가는 하겠지? 언젠간 하겠지? 말이 언젠가지 뭐 실제로 언제 할지는 모르겠어요. 매드맥스 해보고 싶기는 한데 신호가 운전하면서 아직까지는 그냥 운전 자체에 안 익숙한 것도 있기는 해서 조금 매드맥스도 일단 고려는 해보고 있을 겁니다. 네. 이제 신호 목에 약간씩 한계가 찾아오는 것 같아가지고 노래 하나 듣고 이제 오늘의 신화 이야기로 돌아오죠. 오늘의 신화 이야기 하기 전에 들을 노래 1부 마치는 노래는 테토 신곡이 나왔더라고요. 네, 테토 신곡이 나왔더라고요. 야라라라? 네, 시우가 아니었구나. 네, 맞습니다. 오늘의 신화 이야기까지 해야 신화의 라디오는 진짜 끝나는 거니까요. 네, ABM의 야라라라, 카사네 테토의 목소리로 듣는 야라라라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ABM의 야라라라 듣고 왔습니다. 되게 강렬한 비트랑 사운드로 세워져 있는 노래죠. 이런 노래 좋아합니다. 신호는 이런 노래류도 커버해보고 싶긴 한데 뭐 이거는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이니까요. 네, 오늘의 신화 이야기 이제 오늘의 아침 라디오에서 항상 신호의 아침 라디오에서 교양을 쌓는 시간이죠. 어떻게 보면은 오늘 해볼 신화 이야기는요. 오늘 해볼 신화 이야기는 다름이 아니고 여러분한테 오늘은 좀 익숙한 신화 이야기를 들고 와봤어요. 평상시에는 여러분이 못 들어보셨을 것 같은 신화 이야기를 하는데 전령의 신 헤르메스 이야기 들고 와봤는데요. 여러분 헤르메스에 대해서 탄생과 기원 모든 거 다 알고 계시나요? 일단 유명한 거는 그거죠. 헤르메스에 관해서 전령의 신, 도둑의 수호신, 약자의 수호신, 병자의 수호신, 여행자의 수호신 정말 많죠. 신들의 전령 역할을 하는 게 주 역할이기도 하고 일단은 에르메스 버킹백
그치, 그것도 헤르메스긴 해. 네, 오늘은 간만에 신화 기초교양으로 갑니다. 헤르메스의 그리스 신화 최고의 사기꾼이자 천재, 그리고 전령의 신은 헤르메스의 탄생 첫날 벌어진 위대한 범죄 대소동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번 귀 쫑긋 세우시고 대환장 도둑질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요. 그리스 신화의 신들이요, 다들 태어날 때부터 비범하다고 하는데 헤르메스는 그 중에서도 단연 독보적인 천재였다고 합니다. 제우스와 요정 마이아 사이에서 태어난 헤르메스는요, 큰 동굴 속 요람에서 눈을 떴어요. 보통 아기들은 좀 울고 보채고 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헤르메스는 눈을 뜨자마자 요람 주변을 쓱 둘러보더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굴 안은 너무 지루한데 밖에 나가서 재밌는 일이나 좀 해볼까? 그때가 태어난 지 몇 시간이 안 된 시점이었죠. 헤르메스는요, 스스로 베네쪼고리와 포대기를 스르륵 풀고는 엄마가 잠든 틈을 타서 동굴 밖으로 살금살금 기어나왔습니다. 동굴 문 밖을 나서자마자 바로 거북이 한 마리를 발견을 하는데요. 보통 아기라면은 이 거북이를 만지고 가지고 놀았겠지만 이 천재 아기 헤르메스는 거북이를 보자마자 영감을 떠올려요. 무슨 영감을 떠올렸는지 아시겠어요? 네, 바로 거북이 등껍질을 떼어내고 소의 창자로 만든 줄을 팽팽하게 연결을 해서 인류 최초의 현악기인 리라를 발명을 한 거죠. 악기를 만들고 몇 번 연주하던 헤르메스는 그것도 지루해졌는지 악기를 요람에 잘 숨겨두고 본격적으로 더 큰 사고를 치기 위해서 쏘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이 아기의 눈에 들어온 건 다름 아닌 자신의 이복형이자 태양과 예술의 신인 아폴론이 애지중지 키우던 신성한 소 50마리가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목장이었는데요. 태어난 지 반나절도 안 된 아기가 소 50마리를 보는 순간 가슴속에서 웅장한 도둑질의 피가 끓어오르는 거죠. 형님, 소가 참 실하네. 내가 몇 마리 좀 빌려가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헤르메스가 소들을 끌고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무려 아폴론이잖아요. 들키면 그 무시무시한 활과 화살에 맞아 가루가 될 게 뻔했습니다. 여기서 헤르메스의 천재적인 범죄 기획력이 빛을 발하는데요. 소들을 그냥 끌고 가면 발자국이 남아서 들키니까 소들의 꼬리를 붙잡고 뒷걸음질을 치게 만들어서 목장 밖으로 끌고 나옵니다. 사이키쿠스호를 떠올리게 하나요? 비범하죠, 사이키쿠스호도. 갓난아기 때부터 부모님이 약간 여기 봐 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뭐 하는 거지? 약간 이런 데서도 나오고. 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본인의 아기 발자국이 남는 걸 숨기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커다란 특제 빗자루 신발을 급조해서 발에다가 묶기까지 했어요. 자기가 걸어갈 때마다 뒤쪽의 발자국이 저절로 쓸려나가게 만드는 완벽한 증거인멸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렇게 소 50마리를 아무도 모르는 동굴에 꽁꽁 숨겨두고 몇 마리는 신들에게 제물로 바치는 대담함까지 선보인 뒤에 헤르메스는 다시 집으로 호다닥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베네쪼고리를 다시 입고 요람에 누워서 자는 척을 하기 시작을 했죠.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아무리 자국을 지웠다 한들 아폴론이 알아내고 말았다는 거예요. 가장 아끼는 소 50마리가 감쪽같이 사라진 데다가 발자국은 목장 안쪽으로 들어오는 방향만 나 있고 정작 나간 흔적은 빗자루로 쓴 것처럼 묘하게 지워져 있었으니까요. 아폴론이 누구입니까? 예언의 신이잖아요. 온갖 신통력을 발휘하고 주변을 수소문한 끝에 범인이 어제 막 태어난 꼬맹이 헤르메스라는 사실을 알아채고 분노에 가득 차서 마이아의 동굴로 들이닥쳤습니다. 시아시아 좋은 아침입니다. 그래서 마이아의 동굴로 난입한 아폴론이 어떻게 했냐? 요람을 쾅 밀치면서 소리쳤습니다. 이 고약한 꼬맹이 녀석아, 내 소들 어디 갔어?
내 소들 어디 갔어? 당장 내놓지 않으면은 너를 타로타로스에다가 박아버릴 거야. 갓난아기한테 좀 심한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일단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소가 사라졌다고 하니까 네 분노한 거죠. 그래서 아마 보통 상황이었으면 상대가 벌벌 떨었겠죠. 하지만 헤르메스는 차원이 달랐죠. 갓난아기가 소 50마리를 훔쳤다는 거에서부터 이미 비범함의 끝을 찍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헤르메스는 눈을 아주 순진무구하게 이렇게 깜빡이면서 존댓말로 억울함을 호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유 형님 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전 모르겠는데요. 보시다시피 어제 막 태어나서 뼈도 안 굳었어요. 걷지도 못하는데 제가 그 소들을 끌고 어떻게 가요? 네. 어찌나 헤르메스가 연기를 뻔뻔하고 천연덕스럽게 잘하는지 아폴로는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다고 해요. 네.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난 아폴로는 헤르메스를 그대로 들쳐매고 네, 아버지 제우스가 있는 올림포스까지 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올림포스 신전에서 네, 제우스 앞에서 아폴론의 호소가 시작이 됩니다. 아폴론의 억울함과 함께 상황이 설명이 됐고 헤르메스는 제우스 앞에서도 갓난아기 흉내를 내면서 아버지 저는 거짓말 같은 거 몰라요. 전 아기일 뿐이라고요 하면서 호소를 했죠. 근데 이 헤르메스가요. 제우스한테 이 눈물겨운 변명들이 내려놓으면서 아폴론 몰래 제우스를 향해 윙크를 하는 대범함을 보입니다. 아빠 아시죠? 제우스가 가만히 보니까 어제 태어난 자식이 형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재판정까지 끌려와서 윙크를 날리는 모습이 어이가 없으면서도 영리하고 기특했던 거죠. 결국 제우스는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리며 판결을 내렸습니다. 헤르메스야, 네 재주는 가상하지만 형의 소를 훔친 것은 맞으니 당장 아폴론에게 소가 있는 곳을 알려주고 돌려주렴. 아버지의 명이니까 어쩔 수 없었죠. 헤르메스는 아폴론은 소가 숨겨진 동굴로 안내했습니다. 아폴론은 소를 찾았지만 여전히 이 맹랑한 동생 녀석을 어떻게 혼내줄까 매서운 눈초리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일촉즉발의 순간 헤르메스가 품속에서 어제 만들었던 그 거북이 등껍질 악기 리라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느다란 아기 손가락으로 리라의 줄을 튕기면서 천상의 멜로디를 연주해주자 음악과 예술의 신이었던 아폴론이 눈 녹듯 사르르 녹아버린 거죠. 아폴론은 그 악기에 완전히 매료돼서 넋도 잃어버리고요. 아폴론은 악기를 이렇게 보면서 눈도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물어봤어요. 헤르메스, 그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물건은 뭐야? 내가 키우는 소 50마리를 너한테 다 줄 테니까 그 악기를 내 소들과 바꾸지 않을래? 헤르메스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쉽네? 이러진 않았겠지. 네, 당연히 이러진 않았겠지. 헤르메스는 형님이 원하신다면 당연히 해드려야죠. 네, 이렇게 말하면서 리라를 아폴론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아폴론은 너무 기뻐하면서 소 50마리의 소유권을 정식으로 헤르메스에게 넘겨주었고 동생의 천재성을 인정해서 자신의 황금 지팡이 아시죠? 그 헤르메스의 시그니처인 뱀 2마리가 타고 올라가는 날개 달린 황금 지팡이 카두케우스까지 선물로 주면서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돈독한 형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태어난 첫날 소 50마리를 훔치는 범죄로 시작을 해서 아폴론의 마음을 사로잡는 악기로 위기도 넘기고 결국에는 소 50마리와 황금 지팡이까지 정식으로 손에 넣은 합법적 범죄? 대담함?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자기가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 뻔뻔하게, 그리고 자기가 가진 최고의 무기로 살아남는 것. 사실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그만큼 위기를 헤쳐나가는데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것보다 더 좋은 건 없다는 거기도 하겠죠. 네, 일단 오늘의 신화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간만에 기초교양스러운 신화 이야기를 했네요. 한동안은 좀
여러분이 못 들어보셨을 것 같은 이야기를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탄생 설화로 한번 해봤습니다. 헤르메스의 탄생 설화로 이야기를 갖다가 해봤네요. 아, 아침 시간에는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여러분하고 소통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신화 이야기 같은 거 하면은 그냥 오늘의 한 줄 교양 이런 느낌으로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오늘은 일단 아침 라디오는 여기까지. 이제 마칠 시간이 거의 다가왔는데요. 신호는 또 편집하러 가겠습니다. 아침 라디오 마치고. 어쩌겠어, 뭐 편집해야지.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아, 맞다. 오늘 저녁 방송 예고를 해야겠다. 신호 오늘 저녁에는 처음으로 노래방 컨텐츠 합니다. 오늘 저녁 미애니 노래방 나이트 어드벤처 타임 노래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하고 재밌는 시간 보낼 수 있으면 또 좋겠고요. 어드벤처 타임도 그렇고 미애니들에서 되게 좋은 노래들 많이 나와서 앞으로 노래방 콘텐츠는 약간 테마를 잡고 그때그때 해보지 않을까? 신호는 방송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가지고요. 네,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 저녁 10시에 여러분들하고 다시 만날 거고요. 오늘도 신호의 가호와 행운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마지막 노래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노래는 오랑고교 호스트부 엔딩곡이죠. 네, 질주 들으면서 오늘 하루 열심히 달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저녁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See you. 안녕.